기가 게이밍 사운드패드 작업을 재작업을 할 거고요. 이것도 아이스버그로 제가 작업을 했던 건데, 지금 맨 위에 있는 그 연두색? 초록색? 네. 얘가 지금 기가 게이밍 제품이고요. GPU 온도도 꽤 높은 편이고, 얘 같은 경우에 제가 백플레이트도 따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백플레이트에서 코어 부분 사운드패드는 제거를 할 거예요.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요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백플레이트의 코어 부분에 있는 사운드패드는 제거를 하고요. 나머지 앞에 있는 아이스버그들은 전부 갤리드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나서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게 제가 전에 아이스버그로 작업을 했었던 기가바이트 3080 게이밍입니다. 아마 슈프림보다 더 많이들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가바이트 거는 이제 서멀패드만 바꾸면 진짜 최강이라는 게임입니다. 얘는 근데 백플레이트가 먼저 분해가 안 되고요. 그 앞에 있는 슈라우드를 먼저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백플레이트를 또 분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슈프림보다 더 분해가 귀찮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양쪽 끝에서부터 띄워볼게요. 특이한 점은 얘도 슈프림이랑 마찬가지로 끝에 있는 나사 두 개가 다릅니다. 여기 끝에 있는 나사 두 개만 잘 보관을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백플레이트에도 사운드패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조이풀 6W짜리 사운드패드를 추가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사운드패드 흡연 작업을 할 때 얘 같은 경우에 코어 부분도 같이 작업을 해줬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코어 부분을 제거를 할 거예요. 왠지 그 코어 부분 작업해준 것 때문에 열이 더 나는 것 같아서 일종의 테스트 겸 제거를 해줄 겁니다. 제거를 해주고 나머지는 6W짜리 3mm 사운드패드로 붙여줄게요. 기가바이트는 이런 식으로 스프링 나사기 때문에 나사 헷갈릴 일은 크게 없으실 텐데 이 끝에 있는 나사 두 개만 잘 구분하셔서 작은 걸로 연결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기가바이트 거 분해하실 때 제일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이제 쿨러 커넥터 분리하시는 건데, 그냥 제가 분리하면서 알려드리겠지만 그냥 통째로 분리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합니다. 얘를 떼고요. 그대로 떼고 이렇게 돌려보시면 알 텐데, 이 앞쪽에 있는 커넥터, 이쪽 반대로 돌려야 되겠네요. 이게 돌려보면 이쪽에 커넥터가 보이죠? 이 커넥터를 밑에 있는 부분까지 통째로 빼주면 훨씬 잘 빠져요. 이걸 따로따로 빼려고 하니까 막 부러지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돌려서 아예 커넥터 홈까지 이런 식으로 통째로 해주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레프카드를 살짝 뒤집어 놓을게요. 여기 보시면 아이스버그들도 지금 제대로 얘도 2mm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눌린 자국이 좀 어설프죠. 그리고 백플레이트를 분리해야 되는데, 백플레이트를 앞쪽에서 나사를 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두 개, 세 개, 그리고 이쪽에 또 하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고양이를 좀 치울게요. 나사를 먼저 분리해 줄게요. 사실 이 위쪽에 있는 쿨러 커넥터도 빼면 좋기는 한데 진짜 기가바이트 쿨러 커넥터 너무 안 빠져요. 그래서 얘만 분리를 해서 앞쪽으로 밀어 놓고 작업을 할게요. 이렇게 뒤집으면 커넥터를 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빼서 작업을 할게요. 이 뒤쪽을 보시면 제가 코어 부분에 이렇게 써멀 패드를 발라놨거든요. 이 써멀 패드 때문에 아무래도 열이 더 나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써멀 패드 제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존에 받은 6mm, 6W짜리, 이게 아마 조이쿨 걸로 기억이 되는데, 요거는 뭐 그냥 써도 될 것 같아요. 해서 가운데 것만 제거를 하고 다시 덮어줄게요. 백플레이트 그대로 덮고요. 다시 뒤집어서 전면 나선을 붙일게요. 이 홈이 살짝 나사에 딱 맞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3개를 꽂아 주시면 될 거예요. 끝에 있는 곳 3곳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나사 위치 잘 보실 수 있도록 한 번씩 확대를 해 드릴게요. 저 진짜 이 나사 위치라던가 커넥터 위치 같은 게 제대로 정보가 없어서 찾는데 꽤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저도 한번 빼놓고 나니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분해하고 조립하는 게 나름 재밌어서 어느 순간 취미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써멀패드를 제거를 할게요. 예를 들어 보시면 거의 제대로 붙어있는 느낌은 나는데 제대로 일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은 잘 안 들어요. 이게 좀 더 눌렸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깨끗하게 제거를 해줄게요. 이건 어차피 버릴 거니까. 근데 여러분 처음 작업하시는 분들은 기존 써멀 패드 또 꼭 보관하셔야 돼요. 메모리 위에도 깨끗이 닦아주고요. 휴지로 물기를 좀 제거를 할게요. 자, 그럼들 해왔던 대로 재단을 하고요. 저는 이거 뜯기 전에는 얘 백플레이트를 2W짜리로 작업할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까 6W짜리네요. 그래도 오늘은 6W짜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대충 재단하고요.
알려드린 대로 2개씩 붙여서 정확하게 붙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눌려서 퍼질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너무 기네요. 끝에 약간 잘라낼게요. 근데 너무 길면 이게 나사, 코어 나사를 박을 때 제대로 코어 나사가 안 박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 길이는 가급적이면은 너무 길다 싶으면 조금 잘라주세요. 계산을 너무 대충 했나봐요. 조금씩만 잘라주고. 위쪽에 남은 곳은 어차피 짜투리니까 짜투리로 그냥 할게요. 여기는 어차피 코가 없는 부분이라. 작업하고 남은 요런 짜투리 같은 거 모아서 3개짜리는 요런 걸로 붙여주면 이 비싼 서멀패드 좀 아낄 수 있어요. 요렇게 끝에는 짜투리 반 갈라서 붙이면 3개짜리 딱 맞아요. 그지냐고 할 수도 있는데, 저처럼 저도 메모리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10개쯤 되다 보니까 서멀패드 값도 무시할 게 못 되네요. 이게 살짝만 눌러주고요. 이제 다시 덮어볼게요. 그거를. 근데 기가바이트 거는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걸 붙이기 전에 쿨러를 먼저 꽂으셔야 돼요. 얘 위치 이쪽이고요. 그리고 긴 쪽이 바깥쪽으로 나가게끔 꽂으시면 되세요. 들어가는 건 굉장히 잘 들어가요. 들어가는 것까지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살짝 눕혀서 가운데 코어에 센터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이거 맞춰주실 때 이쪽에 케이블 라인 정리하셔가지고 잘 당겨 주셔야 밀려요. 굳이 많이 누를 필요는 없고요. GPU 쪽부터 해서 조립하기 시작해 볼게요. 이것도 전동으로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전동으로 하면. 근데 참 여담이지만, 제가 이 게이밍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새 건데도 불구하고 막 옆에 깨진 것도 오고 막 그런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참 4080은 어떤 라인이고 간에 참 PC가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나머지도 양쪽 끝으로 해서 조립하고요. 양 끝에 나사 2개 작은 거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긴 나사 먼저 다 박을게요. 그리고 그 QC 말이 나와서 말인데, 심지어 제가 직접 게임용으로 쓰는 워터포스 같은 경우에도 옆에 깨진 것처럼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반품한다고 그때 당시에는
반품한다고 교환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그냥 쓰기는 했지만, 마지막 5가지 다 봐갖고 이제 테스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몇 도나 떨어졌는지 저도 참 기대가 되네요. 뭐 안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코어 부분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서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한번 결과를 보러 가시죠. 지금 테스트를 위해서 1시간 정도 채굴을 돌렸고요. 맨 위에 있는 게 지금 GPU 온도고, 그 다음이 이제 서멀 패드 작업을 한 메모리 정션 온도인데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한 10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지금 실내 온도가 한 2도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8도, 6도 정도 차이 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대신에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그 후면 백플에 GPU에 붙였던 3mm 서멀 패드가 크게 의미가 없네요. 지금 GPU 온도도 완전히 똑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뭐 작업을 할 때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